사별 후 홀로 떠난 여행에서 55세 변호사를 만나 재혼하고 한 달 뒤 완전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죠. 큰딸의 결혼식, 작은아들의 취업, 그리고 얼마 전 아들의 결혼까지. 모든 게 끝나고 나니 문득 제 자신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여자는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여 있고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낸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그날 저녁 큰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해요? 뭐 하긴,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지.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딸의 말에 처음엔 고개를 저었죠. 혼자 여행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문득 신문에서 김천 김밥 축제 광고를 봤습니다. 그래, 거기 한번 가보자. 결정은 순간이었죠. 짐을 꾸리면서도 떨렸습니다. 혼자 기차를 타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가방에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넣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잘할 수 있을까? 김천행 기차표를 예매하고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엔 잠이 안 왔죠. 설레는 건지 불안한 건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발하는 날 아침. 서울역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플랫폼에 서 있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기차가 들어왔어요. 좌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죠.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차창 밖 풍경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김천역입니다. 김천역?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어서서 가방을 챙기고 문 앞에 섰죠. 문이 열리고 발을 내디뎠을 때 낯선 도시의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역 광장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곳곳에 김밥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김밥 만드는 시연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천천히 걸었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김밥 냄새, 따뜻한 햇살.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이렇게 혼자 걷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몰랐죠. 한 부스 앞에서 멈춰 섰어요. 김밥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줄이 꽤 길었지만 기다려볼까 생각하며 뒤에 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에 부딪혔어요. 순간 비틀거렸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그 사람이 몸을 숙여 제 가방을 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죠. 첫인상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깔끔한 차림에 온화한 눈빛.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짧은 대답을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받아서였을까요? 그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앞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어요. 무심코 가슴에 손을 얹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줄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김밥을 받을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다시 그 사람을 봤습니다. 바로 옆 부스에서 김밥을 받고 있었거든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이 또 미소를 지었죠.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여행이 단순한 여행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김밥을 받아들고 광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입 베어 물었어요. 단무지의 아삭한 소리, 참기름 향,
그리고 따뜻한 밥의 온기.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죠. 혼자 오셨어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그 남자였어요. 제 옆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죠. 네, 그냥 혼자 여행 나왔어요. 저도요. 혼자가 편할 때가 있죠.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진우라고 합니다. 김천에서 개인 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김선희예요. 서울에서 왔고요. 진우 씨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웃는 모습이 참 편안해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구석 하나 없이 둥글둥글한 인상이었죠. 김밥 축제는 처음이세요? 네, 신문에서 보고 왔어요. 김밥이 좋아서요. 저도 매년 오는 편인데 올해가 제일 사람이 많네요. 그 말에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정말 곳곳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이는 얼굴들이었죠.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만 혼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희 씨, 김밥 어때요? 진우 씨가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그렇죠.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성이에요. 그 말에 고개를 들어 진우 씨를 봤습니다. 그는 김밥을 바라보며 잔잔하게 웃고 있었어요. 예전에 아내가 자주 싸줬거든요. 김밥.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지. 아내. 그 단어가 가슴에 묵직하게 와닿았습니다. 지금은 안 계세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진우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죠. 저도 남편을 7년 전에 잃었어요. 그 말을 하자 진우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진우 씨도요. 그렇게 우리는 김밥을 먹으며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 얘기, 일상 얘기, 소소한 취미 얘기. 신기하게도 말이 잘 통했어요. 저기 김밥 만들기 체험하는 곳이 있는데 가보실래요? 진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함께 체험 부스로 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김발을 받았죠. 진행자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먼저 김 위에 밥을 고르게 펴주시고요. 손이 서툴렀습니다. 밥이 자꾸 한쪽으로 몰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진우 씨가 옆에서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어요. 자주 해보셨나 봐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가끔 같이 만들곤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진우 씨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속재료를 올리고 말기 시작했어요. 진우 씨는 금방 말아냈지만 저는 자꾸 풀어졌죠.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말면 터져요. 진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드디어 김밥이 완성됐습니다. 모양은 들쭉날쭉했지만 제 손으로 만든 김밥이라 뿌듯했죠. 예쁘게 나왔네요. 거짓말. 이거 완전 삐뚤어졌어요. 그래도 정성이 들어갔잖아요. 진우 씨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만든 김밥을 포장해서 나왔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 괜찮으시면 같이 저녁 드실래요? 제가 아는 괜찮은 식당이 있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남자와 저녁을 먹는다는 게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진우 씨 눈빛은 진실해 보였어요. 좋아요. 우리는 광장을 벗어나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적한 골목길이었어요. 가로등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죠. 저기가 제가 말한 식당이에요. 진우 씨가 가리킨 곳은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간판도 낡고 평범해 보였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가 감쌌습니다.
손님은 몇 없었죠. 자리에 앉아 메뉴를 봤어요. 여기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어요. 그럼 그걸로 주문할게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가게마다 불이 켜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날씬한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테이블을 지나치다가 멈춰섰죠. 진우 씨를 빤히 쳐다봤어요. 진우 씨도 그 여자를 봤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미세한 변화였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뭔가 말하려다가 결국 고개를 돌리고 다른 테이블로 갔습니다. 아는 분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진우 씨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웃으며 말했죠. 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뭔가 감추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가슴속에서 작은 불안이 일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맛있게 드세요. 진우 씨가 말했지만 아까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미묘하게 경직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숟가락을 들었지만 자꾸 그 여자가 신경 쓰였어요. 여자는 혼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 김천에서 며칠 계실 거예요? 진우 씨가 화제를 바꿨습니다. 내일 오후에 서울로 돌아가요. 그럼 내일 아침에 근처 들녘길 같이 걸으실래요? 경치가 정말 좋거든요. 진우 씨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자리 잡았어요. 아까 그 여자와 진우 씨의 반응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게스트하우스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가까워요. 그래도 밤이니까요. 진우 씨는 제 게스트하우스까지 동행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그는 김천의 이곳저곳을 소개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생각했죠. 아까 그 여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게스트하우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선희 씨, 저도요.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여기서 만날까요? 네, 그럼요. 진우 씨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낯선 남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저녁까지 함께 먹었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어요. 진우 씨는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9시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진우 씨를 만났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어젯밤 식당에서 본 여자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아침 햇살 속 진우 씨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밝아 보였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들녘길 걷기 딱 좋아요. 우리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조금 걸어 들녘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탁 트인 풍경이 펼쳐졌어요. 누런 들판, 멀리 보이는 산, 그리고 구불구불 이어지는 흘길. 여기 참 좋네요. 그렇죠? 저는 가끔 혼자 와서 걷곤 해요. 마음이 복잡할 때요.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늦가을 바람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들풀 향이 바람에 섞여 코끝을 스쳤죠. 그 향기가 참 좋았어요. 흙냄새와 풀냄새, 그리고 햇살의 냄새까지. 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선희 씨, 아이들은 몇이에요? 둘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둘 다 결혼했어요. 그럼 이제 홀가분하시겠네요. 홀가분하긴요. 그냥 허전하죠.
진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 기분.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 집이 너무 조용해지잖아요. 진우 씨도 자녀 있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 씨는 앞을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없어요.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진우 씨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로 슬픔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발밑으로 낙엽이 바스락거렸죠. 가끔 새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농기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이 나이에도 설레네요. 진우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네. 누군가와 이렇게 걷는 게요. 오랜만이거든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죠. 저도 그래요. 진우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보는 것 같은 편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참 좋은 분 같아요. 저도 진우 씨가 편해요.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설렘과 어색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진우 씨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 벤치가 있네요. 잠깐 앉아 쉴까요?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앞으로 들판이 한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죠. 진우 씨가 가방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물 드실래요? 고마워요. 물병을 받아 마셨어요.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진우 씨가 손목을 만지작거렸어요. 뭔가 불편한 듯 보였죠. 손목에 팔찌가 걸려 있었는데 자꾸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팔찌가 헐렁한가 봐요. 제가 말했어요. 아, 이거요? 좀 큰 것 같긴 해요. 진우 씨가 팔찌를 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팔찌는 이미 손목에서 빠져 무릎 위로 떨어졌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은색 체인 팔찌였어요. 그런데 작은 명패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윤. 제가 팔찌를 보며 물었어요. 누구 이름이에요? 진우 씨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죠. 예전에 도와준 아이 이름이에요. 도와줬다는 게 법률 상담을 해줬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찾아왔던 아이였죠. 그 아이가 고마워하며 선물로 준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진우 씨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도윤. 그 이름이 이상하게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죠. 팔찌를 돌려주며 물었어요. 소중한 거네요. 계속 차고 다니시네요. 뭐, 기념품 같은 거죠. 진우 씨는 태연하게 팔찌를 다시 찾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뭔가 숨기고 있어. 직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진우 씨는 평소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계속 그 팔찌 생각만 했죠. 선희 씨,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돌아갈까요? 네, 그럴까요? 우리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오던 길을 되돌아갔죠. 진우 씨는 계속 말을 걸었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게스트하우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선희 씨. 저도요. 서울 가시면 연락 주실 수 있어요?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이 사람과 계속 연락을 해도 되는 걸까? 뭔가 불안했지만 동시에 끌렸습니다. 네, 연락할게요. 진우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감사해요.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진우 씨도요.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가방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윤,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김천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이틀간의 여행이 꿈 같았어요. 진우 씨를 만난 것도, 함께 시간을 보낸 것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사람 이상하게 따뜻하지만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것 같아. 휴대폰을 꺼내 진우 씨의 번호를 봤어요. 저장된 이름은 서진우였습니다. 연락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일단 서울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짐을 다 챙기고 게스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김천역으로 가는 길, 뒤를 돌아봤어요. 이 도시에서 뭔가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지만요. 기차에 올라 창가에 앉았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손목을 만졌습니다. 진우 씨의 팔찌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도윤이라는 이름, 대체 누구일까?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죠. 어젯밤 잘 도착하셨어요? 김천이 벌써 그립네요. 서진우. 문자를 보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네, 잘 도착했어요. 즐거웠습니다. 그날부터 진우 씨는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선희 씨 생각이 나요. 김밥을 먹었는데 선희 씨와 함께 먹던 게 생각나네요. 오늘은 김밥 생각이 나네요. 선희 씨 생각도요. 문자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 답장을 보냈죠. 저도 그날이 자꾸 떠올라요. 진우 씨는 오늘 뭐 하셨어요?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진우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선희 씨, 이번 주말에 서울 가는데 시간 되세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네, 시간 돼요. 그럼 북촌에 좋은 찻집이 있는데 거기서 만날까요?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설레면서도 긴장됐죠. 뭘 입어야 하나,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계속 고민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어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옷을 몇 번이고 갈아입었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습니다. 큰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늘 뭐해요? 응, 그냥 친구 만나. 무슨 친구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 딸은 웃었습니다. 엄마, 혹시 남자 만나요? 아니라니까. 하지만 딸은 알아챘나 봐요. 엄마, 좋은 분이면 만나세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북촌 찻집에 도착했어요. 한옥을 개조한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당에 국화가 피어 있었죠. 진우 씨가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 제가 부르자 그가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희 씨 왔어요. 그는 일어서서 제 의자를 빼주었어요. 그 배려가 참 좋았습니다. 자리에 앉자 진우 씨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노란 국화 한 송이였습니다. 이거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국화를 받아들었습니다. 은은한 향이 났어요. 예쁘네요. 고마워요. 김천에서 바람에 머리카락 날리던 모습이 국화 같았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선희 씨 생각이 났죠.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우 씨는 정말 말을 곱게 했어요. 차 메뉴판을 보며 주문했습니다. 국화차와 대추차를 시켰죠. 여기 자주 오세요? 제가 물었어요. 진우 씨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가끔 와요. 조용해서 좋거든요. 그때 찻집 주인 할머니가 차를 가져왔어요. 할머니는 진우 씨를 보더니 반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그렇네요. 차를 내려놓고 할머니가 가려다 멈춰 섰어요. 그리고 저에게 살짝 몸을 기울여 속삭였습니다. 그분 예전에도 같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분께 국화를 드렸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가버렸어요. 저는 국화를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다른 분에게도 국화를? 진우 씨를 바라봤어요. 그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셨나 봐요. 무슨 얘기요? 아내요. 예전에 아내랑 여기 자주 왔었어요. 아내가 국화를 좋아해서 매번 사다 줬죠. 진우 씨의 눈빛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 향을 맡으면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 들어요. 슬픔보다 희망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 말이 왠지 진심 같았어요. 제 불안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괜한 오해를. 아니에요. 당연히 의심할 수 있죠. 저도 선희 씨 입장이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진우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선희 씨, 저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요. 아내를 잃고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그리워하며 살았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선희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다시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선희 씨, 저와 진지한 관계를 생각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진우 씨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도 진우 씨와 함께 있으면 편해요.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얘기부터 깊은 얘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봐야겠어요.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같이 가요. 진우 씨는 제 집 근처 지하철역까지 따라왔습니다. 역 앞에서 인사를 나눴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선희 씨. 저도요. 연락할게요. 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든 국화를 바라봤습니다. 은은한 향이 계속 났어요. 집에 들어와 국화를 꽃병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생각했죠. 진우 씨와 진지하게 만나도 될까? 그때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어땠어요? 응, 좋은 사람 같아. 그럼 됐네요. 엄마가 행복하다면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뒤 작은 아들도 전화를 걸어왔어요. 누나한테 들었어요. 엄마 남자 만난대요? 응. 좋은 분이에요? 응, 좋은 분 같아. 그럼 만나세요. 엄마도 이제 행복할 권리 있어요. 아이들의 허락을 받은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밤 진우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 진우 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씨.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 문자를 보며 웃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랜 슬픔 끝에 찾아온 두 번째 봄.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작은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이라는 이름. 김천 식당에서 본 그 여자.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제 기우일 거라고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이번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진우 씨와의 관계는 빠르게 진전됐습니다. 만난 지 석 달 만에 우리는 결혼을 결정했어요. 아이들도 축복해줬고 주변 사람들도 좋아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만나서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거예요. 진우 씨가 말했죠. 간소하게 식을 올렸어요.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예식장 대신 작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축하를 받았습니다. 진우 씨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김천의 아담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있고 조용한 동네였죠.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진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진우 씨는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남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밤마다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는 서재문을 항상 잠가뒀어요. 청소를 하겠다고 해도 거긴 내가 할게요. 하며 말렸죠. 휴대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면을 제게 보이지 않으려 했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진우 씨가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그때 소파에 놓인 진우 씨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어요.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갈게요. 도윤, 도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천 들녘길에서 본 팔찌에 새겨진 이름.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이 안 돼 있었죠. 갤러리를 열었어요. 사진들이 쭉 나열돼 있었습니다. 대부분 풍경 사진이었지만 중간에 사람 사진이 보였어요. 한 청년이었습니다. 20살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 진우 씨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죠. 손이 더 떨렸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진우 씨가 나왔어요.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웃었습니다. 뭐 보고 있어요? 그냥 텔레비전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진우 씨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뭐 먹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진우 씨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지만 저는 눈을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윤은 누구지? 왜 아빠라고 부르는 거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진우 씨가 사무실에 간 사이 집 청소를 했습니다. 거실을 닦고 부엌을 정리하고 방들을 돌며 청소했죠. 그러다 서재 앞에 섰어요. 문을 돌려봤습니다. 잠겨 있었죠. 역시 돌아서려는데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잠금이 제대로 안 걸렸나 봐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책장과 책상, 그리고 서류함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뒤집어진 채로요. 손을 뻗어 액자를 들었습니다. 사진이었어요. 휴대폰에서 본 그 청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그 옆에는 젊은 시절의 진우 씨가 있었죠. 둘은 정말 닮았어요. 눈매, 코, 입모양까지. 이 사람이 도윤인가?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으려는데 바닥에 다른 사진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워들었어요.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 찍은 사진이었죠. 학교 운동장 같은 곳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항상 응원해.
2020년 3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진우 씨가 아빠라고 썼습니다. 이 청년의 아빠. 그런데 진우 씨는 분명 자식이 없다고 했어요.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고. 그럼 이건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우 씨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선희 씨 있어요? 급하게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재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죠. 진우 씨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어요. 벌써 왔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일이 일찍 끝나서.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요, 그냥 청소하느라 좀 피곤해서요. 그래요? 쉬어요. 내가 저녁 준비할게요. 진우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심호흡을 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저녁 식사를 했지만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진우 씨는 평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선희 씨, 정말 괜찮아요?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요. 그럼 일찍 자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진우 씨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 아빠, 아들.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우 씨한테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재에 몰래 들어갔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방 안을 비췄어요. 설마 진우 씨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걸까?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숨기는 거지? 아들이 있으면 말해주면 되잖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 저는 진우 씨를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어요. 말도 줄어들었고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도 눈치를 챘나 봐요. 선희 씨, 요즘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말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마음속에서 분노와 배신감이 커져갔습니다. 행복했던 신혼 한 달은 이렇게 끝나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설마 그가 숨기는 게 더 있는 걸까? 밤마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간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진우 씨는 평소처럼 일을 나갔고 저녁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도 조용했어요. 전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젠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 말밖에 안 나왔죠. 진우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선희 씨,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 뭔가 있어요. 말해줘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좀 피곤해요. 진우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상처가 느껴졌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진우 씨가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선희 씨, 오늘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먼저 드세요.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계속되니 더 힘들었어요. 온통 생각만 하게 됐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대충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생각이 좀 덜할 것 같았거든요. 거실을 닦고 방을 정리하고 복도까지 왔어요. 서재 앞에 섰습니다. 문을 돌려봤어요.
이번에도 잠겨 있었습니다. 이 문 너머엔 뭐가 있을까? 돌아서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니야. 이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서랍을 뒤졌습니다. 예비 열쇠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찾았어요. 작은 열쇠 하나가 서랍 구석에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재로 가서 열쇠를 꽂았어요. 돌렸죠. 딸각.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책상 위를 살폈어요. 서류들, 책들, 그리고 액자. 지난번에 본 것들이었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업무 서류들이었습니다. 그 밑에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꺼내 들었습니다. 흰 봉투였죠.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도윤에게. 숨이 멎었습니다. 봉투를 열까 말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펼쳐서 읽기 시작했죠. 도윤아, 아빠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너한테 미안해서야. 아빠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줄 몰랐다. 내 엄마가 떠난 뒤 3년 동안 아빠는 그냥 살아만 있었어. 매일이 똑같았고 웃는 것도 잊어버렸지. 너도 알잖니.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런데 김천에서 한 분을 만났어. 김선희 씨라고 정말 따뜻한 분이야. 그분도 남편을 잃었대. 아빠처럼 혼자 살고 있었어. 처음엔 그냥 친구처럼 지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지. 아빠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너한테 말하기가 두려웠어. 내가 화낼까봐, 아빠를 원망할까봐, 내 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도윤아, 아빠도 사람이야. 다시 행복해지고 싶어? 그분은 내 엄마처럼 아픈 사람이야.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었대. 그 외로움, 그 슬픔을 아빠는 너무 잘 알아. 이번엔 꼭 지켜주고 싶어? 이번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내가 이해해주면 좋겠어. 아빠가 내 엄마를 잊은 게 아니야. 그냥 다시 살아가고 싶은 거야. 미안해, 도윤아. 그리고 고마워. 항상 아빠 곁에 있어줘서. 사랑한다. 아빠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픈 사람. 꼭 지켜주고 싶다.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진우 씨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픈 사람. 지켜줘야 할 사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숨김이 거짓 때문이 아니었어요. 두려움 때문이었죠. 아들에게 미안해서, 돌아가신 아내에게 미안해서, 그래서 말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의심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진우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상처받은 사람이었죠. 저처럼요.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을 닦고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돌려놓았죠. 서재 문을 닫고 나왔어요. 열쇠를 제자리에 돌려놨습니다. 소파에 앉아 진우 씨를 기다렸어요. 밤 9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요. 진우 씨가 들어왔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우 씨가 저를 봤습니다. 울었어요? 눈이 빨간데.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우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선희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네.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말해줘요. 고칠게요.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습니다.
진우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왜 이래요? 며칠째 나를 안 쳐다보잖아요. 손을 뻗어 진우 씨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내가 예민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 씨 숨기는 거 있죠? 진우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도윤이요. 도윤이라는 사람. 순간 진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휴대폰에서 봤어요. 그리고 서재에서도. 진우 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진우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말해줘요. 진우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제 아들이에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편지 봤어요? 네. 진우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요, 선희 씨. 말했어야 했는데.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하지만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진우 씨는 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번엔 꼭 지켜주고 싶다.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무거웠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신뢰가 한번 금이 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우리 괜찮아질 수 있을까? 그 물음에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은 어색하게 흘러갔습니다. 진우 씨는 도윤 이야기를 더하려 했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중에 들을게요. 그렇게 말했죠. 진우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굴까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청년이 서 있었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봤던 바로 그 얼굴이었거든요. 도윤이었습니다. 혹시 김선희 씨 되시죠?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서도윤이에요. 아버지 아들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청년도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심장질환으로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에. 가방도 챙기지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도윤이가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갔어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계속 손을 떨고 있었죠. 제발 괜찮아야 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간호사에게 물었죠. 서진우 씨, 어디 계세요? 3번 침대에 계십니다. 커튼을 젖히고 들어갔습니다. 진우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러 기계가 연결돼 있었죠. 진우 씨, 제 목소리에 진우 씨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선희 씨,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괜찮아요. 그냥 좀 놀랐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시죠? 잠깐 말씀 좀 나눠요. 복도로 나갔어요. 도윤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장질환이 있으셨나 봐요. 갑작스럽게 발작이 온 거예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관리가 필요해요. 심장질환이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네, 차트를 보니 몇 년 전부터 약을 드시고 계시던데요. 진우 씨가 아프다는 걸 몰랐습니다.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일주일 정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가고 복도에 도윤이와 둘만 남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죄송해요. 네. 제 때문에 아버지가 힘드셨을 거예요. 도윤이의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선희 씨를 만난다고 하셨을 때 저는 반대했어요. 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3년 동안 아버지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맨날 멍하니 있기만 하셨죠. 그랬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 만나면 저는 집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선희 씨를 만나셨어요. 제 몰래요. 그게 얼마나 힘드셨을지. 도윤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제가 철없었어요. 아버지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손을 뻗어 도윤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정말요? 네. 엄마를 잃은 아들의 마음 저도 알아요.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진우 씨는 여전히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진우 씨, 조용히 불렀어요. 눈을 떴습니다. 선희 씨, 왜 말 안 했어요? 아프다는 거 걱정시키기 싫었어요. 바보 같은 사람. 눈물이 났습니다. 선희 씨, 울지 마요. 어떻게 안 울어요? 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도윤이 때문에. 괜찮아요. 아니에요. 말했어야 했어요. 그 아이가 또 상처받을까봐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진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도윤이가 말했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 떠나겠다고. 그래서 두려웠어요. 또 잃을까봐. 그 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희 씨를 만나고 싶었지만 도윤이가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결국 둘 다 잃을까봐. 진우 씨도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숨겼어요. 비겁하게. 미안해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다 이해해요. 정말요? 네. 진우 씨는 단지 두려웠던 거잖아요. 또 한 번의 상실이. 진우 씨가 제 손에 얼굴을 묻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복도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도윤이가 문틈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들어와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왔어요. 김밥 도시락이었어요. 아버지가 김천 김밥 축제에서 선희 씨를 만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싸왔어요. 도윤이가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세 줄이에요. 세 줄? 네. 우리 셋이 같이 먹으려고요.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습니다. 진우 씨도 웃으며 울고 있었어요. 도윤이가 김밥을 하나 집어 진우 씨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고맙다, 도윤아. 저에게도 건넸어요. 선희 씨도요. 고마워요. 셋이 함께 김밥을 먹었습니다. 병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지만 김밥 냄새가 그걸 덮었어요.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도윤이가 말했어요. 선희 씨, 제가 철없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고마워.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물론이죠. 진우 씨가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웃었어요. 고맙다 정말. 병원 복도에 퍼진 김밥 냄새는 눈물보다 따뜻했습니다. 그 냄새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가족이 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병실을 물들였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빛처럼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진우 씨는 퇴원 후 꾸준히 약을 먹고 관리했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졌죠. 도윤이는 회사에 취직했어요. 어엿한 사회인이 됐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들러 저녁을 함께 먹었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도윤이를 뭐라고 부를지도 몰랐습니다. 도윤 씨라고 했더니 도윤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도윤이라고 부르세요. 그래도 되겠어? 네. 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김천 가는 거 어때요? 김천이요? 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잖아요. 1년 됐으니까 기념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좋아요. 도윤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아버지가 맨날 김천 김밥 얘기만 하셔서 궁금했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어요. 이른 아침 셋이 함께 차를 타고 김천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가 운전대를 잡았죠. 선희 씨, 김천이 어때요? 정말 좋아. 나한텐 특별한 곳이야.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이 바뀐 곳이라고. 진우 씨가 뒷좌석에서 웃었어요. 맞아. 정말 그래. 차창 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년 전 혼자 기차를 타고 왔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외로웠습니다. 혼자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앞자리엔 아들이 있었습니다. 김천에 도착했습니다. 역 광장은 1년 전과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가게들이 북적였습니다. 여기서 만났어요? 도윤이가 물었어요. 응. 저기 김밥 부스 앞에서. 진우 씨가 가리켰습니다. 아버지가 부딪혔죠? 그래. 내가 선희 씨 가방을 떨어뜨렸어. 로맨틱한데요? 도윤이가 웃었습니다. 우리도 따라 웃었어요. 들녘길 가볼까요? 진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셋이 함께 들녘길로 향했어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1년 전 늦가을과는 다른 공기였어요. 따뜻하고 생기가 넘쳤죠. 들판엔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초록빛이 가득했어요. 여기도 예쁘네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그치? 아버지랑 여기서 걸었어. 그때 뭐 하셨어요? 그냥 걸었지. 이야기 나누고. 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때 내가 말했잖아. 이 나이에도 설레다고. 기억해요. 지금도 설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도윤이가 옆에 있는데도 부끄러웠어요. 도윤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 저 빼고 둘이 사귀시는 거예요? 야, 이 녀석? 진우 씨가 웃으며 도윤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1년 전 이 벤치에 앉아 팔찌를 봤던 게 기억났습니다. 도윤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팔찌. 진우 씨 손목을 봤어요. 여전히 그 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차고 있네요. 응. 소중하니까. 도윤이가 물었어요. 그거 제가 드린 거예요? 아니, 내 엄마가 줬어. 내 이름을 새겨서. 그랬구나. 도윤이의 표정이 잠시 슬퍼졌어요. 하지만 곧 웃었습니다. 엄마도 좋아하셨을 거예요. 선희 씨를. 정말? 네. 엄마는 아버지가 행복하길 바라셨거든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걷다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배고픈데 김밥 먹을까요? 좋지. 어디서 먹을까? 이번엔 김밥 직접 말지 말아요. 왜?
사 먹어요, 선희 씨. 그게 더 맛있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근처 포장마차를 찾았어요.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김밥 3줄 주세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할머니가 능숙하게 김밥을 말았어요. 하얀 밥 위에 속재료를 올리고 김으로 둘둘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김밥을 받아들고 강변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셋이 한 줄로. 진우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늦게 핀 사랑은 오래 간대요. 누가 그래요? 사람들이. 그리고 난 믿어. 저도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우리 사랑은 김밥처럼 오래 가겠네요. 김밥처럼? 응. 말아도 끊어지지 않게. 진우 씨가 웃었습니다. 그거 좋은데? 도윤이도 웃었어요. 완전 아재 개그네요. 야, 이게. 우리는 함께 웃으며 김밥을 먹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강물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노을이 너무 예뻤죠. 예쁘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응, 정말 예뻐. 진우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변 말고 저 보는 거예요? 당연하지.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도윤이가 일어섰습니다. 저기 사진 좀 찍어드릴게요. 우리 셋이 찍자. 아니에요. 두 분만 찍으세요. 도윤이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진우 씨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을 꼭 잡고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이번엔 셋이 찍어요.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했어요. 도윤이가 우리 사이에 앉았습니다. 다시 찰칵. 강변 벤치에 앉은 세 사람. 노을을 배경으로 웃고 있는 우리. 사진 속 그림자는 김밥처럼 한 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1년 전 혼자 김천에 왔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만날 줄도 아들을 얻게 될 줄도.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힘들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더라고요. 진우 씨가 잠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온기가 오래오래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김밥처럼 끊어지지 않게.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우리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행복한 집으로. 함께 만들어갈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집으로.